워렌 버핏이 은퇴한 진정한 이유, 그의 일대기, 후계자 분석 및 예상되는 후폭풍. 오마하의 현인으로 널리 알려진 워렌 버핏은 60년 이상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며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투자 철학과 혁신적인 기업 운영 방식은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버핏은 매사추세츠의 작은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데어리 퀸, 시즈 캔디부터 BNSF 철도, 거대 보험 및 유틸리티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민첩하고 거대한 복합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주요 지수를 훨씬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워렌 버핏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2025년 5월 3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CEO 자리에서 은퇴하고 2026년부터 부회장인 그렉 아벨에게 CEO직을 승계할 계획을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9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계속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은퇴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해온 승계 계획의 중요한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워렌 버핏의 은퇴 결정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상세히 조명하며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 그렉 아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버핏의 은퇴가 버크셔 해서웨이와 더 넓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후폭풍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워렌 버핏 은퇴의 진짜 이유. 워렌 버핏의 은퇴 발표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결정 뒤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유와 더불어 개인적인 요인과 장기적인 승계 계획의 관점에서 그의 은퇴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은퇴 이유 분석. 워렌 버핏은 2025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렉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가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 온 장기적인 승계 계획의 중요한 단계임을 시사합니다. 버핏은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그렉 아벨에 대해 깊은 신뢰를 표하며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버핏은 그렉의 경영 하에서 버크셔의 미래 전망이 내 경영 하에서보다 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판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아벨에 대한 그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은퇴 후에도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이, 건강 등 잠재적인 개인적 요인 심층 분석. 94세라는 고령은 워렌 버핏이 은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전 인터뷰나 주주 서한을 통해 은퇴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지만, 이제는 그의 나이와 함께 건강 상태나 개인적인 삶의 변화 등이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못한 모습, 수학적 실수, 이야기, 흐름 이탈 등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건강상의 이유가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버핏은 9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지만 체력적인 부담이나 인지 능력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과 잠재적인 건강상의 변화는 버핏이 더 이상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것보다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후계자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승계 계획의 관점에서 은퇴 결정 조명.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렌 버핏의 은퇴를 대비하여 수년 전부터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렉 아벨은 오랫동안 버핏의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져 왔으며
2018년부터 비보험 사업 부문을 총괄하며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번 은퇴 발표는 이러한 계획된 승계 과정을 공식화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차세대 리더에게 안정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이미 그렉 아벨을 차기 CEO로 공식 지명한 것은 이번 은퇴 발표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신중하게 준비된 과정의 일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23년에 찰리 멍거 부회장이 사망한 이후 버핏은 자신의 후계 구도를 더욱 명확히 하고 회사 경영의 안정적인 전환을 서두를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후계자 지명과 오랜 기간에 걸친 경영 수업은 워렌 버핏의 은퇴 결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장기적인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임을 뒷받침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에 대한 버핏의 비전과 신뢰. 워렌 버핏은 그렉 아벨이 자신의 투자 철학과 기업 문화를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번영시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그가 보유한 모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을 약속한 것은 후계자에 대한 그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버핏은 CEO직에서 물러나지만 회장직을 유지하며 그렉 아벨에게 지속적으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책 이양을 넘어 버핏이 회사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중요한 자본 배분 결정에 계속 관여함으로써 버크셔 해서웨이의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버핏의 지속적인 회사 관여와 후계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그의 은퇴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안도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일대기. 워렌 버핏은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며 그의 삶은 놀라운 성공과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초년 시절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년 시절 및 교육. 워렌 에드워드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성공적인 주식 중개인이자 4번이나 연임한 미국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워렌 버핏은 돈을 벌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 비상한 관심과 재능을 보였습니다. 6세 때 할아버지의 식료품점에서 6개 들이 콜라를 25센트에 사서 5센트씩에 팔아 이익을 남겼고 11세에는 누나 도리스와 함께 시티 서비스 우선주 6주를 주당 38달러에 매수하며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권유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에 입학했지만 2년 후 네브래스카 대학교 링컨 캠퍼스로 편입하여 1951년에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불합격한 후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가치 투자를 배우면서 그의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업 수완을 발휘하고 투자를 시작한 경험과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가치 투자를 배운 것은 그의 성공적인 투자 경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초기 사업 경력.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 후 워렌 버핏은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아버지의 회사인 버핏 마이너스 폴크 앤드 컴퍼니에서 투자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1954년부터 1956년까지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스승이었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회사 그레이엄 마이너스 뉴먼 코퍼레이션에서 증권 분석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투자 경험을 쌓았습니다. 1956년 버핏은 고향인 오마하로 돌아와 개인 투자 파트너십인 버핏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투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가치 투자 원칙을 실제 투자에 적용하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의 경험은
그의 투자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 및 성장. 워렌 버핏은 1962년부터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경영난을 겪고 있었지만 버핏은 이 회사의 잠재적인 가치를 간파했습니다. 1965년 버핏은 마침내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CEO로 취임했습니다. 초기에는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식의 가치 투자 전략을 주로 따랐으나 이후 필립 피셔의 영향을 받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확대했습니다. 버핏은 보험 사업지 EICO, 제너럴 리인슈런스 등 철도 BNSF IAILWAY, 에너지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소비 제시즈 캔디즈, DAIRY 퀸, 두러셀, 프루트 오브 더 룸 등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인수하고 투자하며 버크셔 해서웨이를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복합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넘어 강력한 브랜드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버핏의 탁월한 투자 안목과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및 업적.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등 장기 보유 전략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린 투자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사업을 통해 확보한 플로트 자금을 활용한 투자 전략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경영 하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19.9%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며 S&P 500 지수를 크게 상회하는 경이로운 투자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는 장기 투자 철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기업 분석 능력과 인내심 있는 투자 전략은 워렌 버핏을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경영 스타일 및 철학. 워렌 버핏의 경영 스타일은 가치 투자 밸류 인베스팅 원칙에 깊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방식을 고수합니다. 또한 그는 분산 투자보다는 확신 있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버핏은 경영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각 자회사의 자율, 경영을 중시하는 독특한 경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의 경영 스타일은 핵심적인 재무 결정은 중앙 집중화돼 각 자회사의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는 비용 절감과 빠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가치 투자 철학과 장기 투자, 그리고 신뢰 기반의 자율 경영 스타일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 및 자선 활동. 워렌 버핏은 단순한 투자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는 2010년 빌 게이츠와 함께 기빙 플래지, 더 기빙 플래지를 창립하여 억만장자들의 자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99%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으며 그 대부분은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핏은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특히 건강보험, 인구 증가, 세금 정책 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자선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의 놀라운 투자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 예상 및 분석. 그렉 아벨. 워렌 버핏의 뒤를 이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갈 후계자로 지명된 그렉 아벨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의 배경과 경력,
그리고 CEO로서의 기대와 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렉 아벨의 배경 및 경력. 그렉 아벨은 캐나다 출신으로 1962년 6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엘버타 대학교에서 상업학위를 취득한 후 회계법인 PwC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는 지열 발전 회사인 CALENERGY에 합류하여 1999년 CAL 에너지가 MIDAMERICAEN 에너지 홀딩즈를 인수하면서 경영진으로 활동했습니다. 2000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MIDAMERICAEN 에너지 홀딩즈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렉 아벨은 버크셔 해서웨이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에 MIDAMERICAEN의 CEO로 승진했으며 2011년에는 회장직까지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회사명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로 변경하며 그의 리더십 하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오랜 기간 경영 경험과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CEO로서 보여준 뛰어난 경영 능력은 그의 후계자 지명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비보험 사업 부문 및 이사회 멤버로 임명되어 워렌 버핏의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의 역할. 2018년부터 그렉 아벨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보험 사업 부문 제조업, 소매업, 철도, 유틸리티 등을 총괄하며 워렌 버핏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영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워렌 버핏은 아벨을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그의 성실성과 뛰어난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버핏은 이미 수년 전부터 아벨을 자신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찰리 멍거 부회장도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벨은 워렌 버핏과는 다른 보다 실무적이고 꼼꼼한 관리 스타일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버핏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 방식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비보험 사업 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그의 경험은 아벨이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CEO로서의 기대 및 과제. 그렉 아벨은 CEO로서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투자 철학과 독특한 기업 문화를 계승해야 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시장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 자산 약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들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버핏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아벨은 워렌 버핏과는 달리 배당 지급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매력이 될 수 있지만 워렌 버핏의 기존 철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렉 아벨의 리더십 하에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아벨 자신의 경영 스타일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더 적극적인 자본 활용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렌 버핏 은퇴로 인한 후폭풍. 워렌 버핏의 은퇴는 버크셔 해서웨이뿐만 아니라 더 넓은 금융시장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은퇴가 주가, 투자 전략,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후폭풍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워렌 버핏의 은퇴 발표 직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설적인 투자자의 부재에 대한 시장의 일시적인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후계자인 그렉 아벨의 뛰어난 경영 능력에 대한 기대감과 워렌 버핏이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사에 계속 관여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버핏 프리미엄이 소멸될 가능성과 함께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핏의 은퇴 발표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은 이미 시장에서 그의 은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나 후계자로 지명된 그렉 아벨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후계자 지명과 회장직 유지 결정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통해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렉 아벨 체제 하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핵심 투자 전략인 가치 투자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대규모 현금 보유 전략이나 신규 투자 방향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렉 아벨이 워렌 버핏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인공지능이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워렌 버핏은 마땅한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해 현금 비중을 늘려왔는데 아벨 체제에서는 이러한 현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렉 아벨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경영 스타일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전략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칭처럼 그의 투자 결정과 발언 하나하나가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의 은퇴는 단순히 한 명의 거물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그의 투자 방식과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부재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렉 아벨은 워렌 버핏과 유사한 장기적인 관점과 가치 투자 철학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의 보다 실무적이고 꼼꼼한 경영 스타일을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의 운영 방식에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주주 중심의 문화와 장기 투자 가치는 그렉 아벨 체제 하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후계자로 그렉 아벨 외에도 투자 담당으로 테드 웨슐러와 토드 콤즈를 지명하여 경영진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워렌 버핏의 부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이루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승계 계획과 핵심 인력 유지는 워렌 버핏 은퇴 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존의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 워렌 버핏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투자 실력과 탁월한 기업 경영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며 그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금융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미 그렉 아벨이라는 검증된 후계자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워렌 버핏 역시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워렌 버핏의 은퇴로 인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새로운 리더십이 가져올 잠재력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